비롯해 국내 스타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심장병을 앓았던 그는 지난해 4월 위험을 무릅쓰고 장시간의 거리를 날라와 첫 내한 공연을 가졌는데요. 천안함 차고 희생 장병들에게 바치는 연주로 우리나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기타 선율엔 언제나 삶의 애환이 묻어났는데요. 생전 게리 무어의 모습 잠시 감상하시죠. 영혼의 연주자 게리 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계 힙합 그룹 파이스트 무브먼트가 또다시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계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에 등극했던 파이스트 무브먼트. 1월 말 신곡 로켓티어가 발표를 하자마자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면서 다시 한번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상승세에 힘입어 현재 7위에 랭크 중인데요.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뮤직비디오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던 그들. 오는 3월 한국을 방문해 대규모 콘서트를 가진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선전 응원할게요. 세계적인 팝스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최대의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 개막식에서 국가를 부르게 된 그녀. 멋진 가창력으로 국가를 열창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선수도 있고요. 슈퍼볼의 영웅 하인즈 워드도 보이죠. 그런데 중계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국가의 가사를 잘못 불렀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그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을 알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엔 실수하지 마세요. 헐리우드 최고의 유행 선두주자는 누구일까요? 영국의 한 사이트는 헐리우드 최고의 패셔니스타, 부모와 자녀를 뽑는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가장 멋진 스타 2세부터 볼까요? 3위는 지난해 가수로 데뷔한 10살 꼬마 숙녀 윌로우 스미스입니다. 그녀는 헐리우드 탑스타 윌 스미스의 딸인데요. 화보같이 멋진 그들의 가족 사진 참 멋지죠? 다음은 공동 1위, 먼저 마돈나의 딸 루데스 레온입니다.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마돈나.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딸이 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1위는요. 파파라치 최대 표적 톰 크루즈의 딸 수리 크루즈입니다. 꼬마 숙녀 수리양, 일찌감치 패션 리더로 불리는데요. 특히나 하이힐을 신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죠. 최근에는 화장품 쇼핑도 즐긴답니다. 그렇다면 멋진 부모 1위는 두 아이의 엄마 구엔 스테파니가 뽑혔습니다. 하얀 피부에 붉은 립스틱을 즐기는 그녀. 많이 넘는 나이가 믿겨지지 않죠. 뒤를 이어 베컴 부부가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빅토리아 베컴의 넷째 임신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딸이라고 합니다. 4위는요, 헐리우드 최고의 선행녀 안젤리나 졸리가 차지했습니다. 현재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죠. 최근 새로운 입양 소문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한 바는 없다고 하네요. 멋쟁이 그들 더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핫클리스타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기 씨의 이름을 박기용 씨라고 잘못 표기한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탐 크루즈 딸 있잖아요. 수리양. 네. 지난번에는 그 한복에 하이힐을 신은 사진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아,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진짜. 아, 어쩜 이렇게 이쁘고 이쁘지? 귀엽기만 하세요? 네, 뭐 이쁘고 귀엽잖아요. 아, 뭐 수리양 정도면 네. 신현준 씨의 둘째 딸 정도 됐을 나이인데. 아, 제가 제 인생을 그냥 몽땅 다 수리했으면 좋겠어요. 다 수리할 수만 있다면. 제가 너무 미안해지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선우 씨가 네. 너무 재밌는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좀 많이 식상한 얘기긴 한데요. 네. 신현준 씨. 네. 아랍 사람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저 피부색하고 얼굴 다 수리하려고요. 자, 네. 이렇게 신현준 씨처럼 연예계에도 어딘지 모르게 정말 닮은 분들이 많습니다. 일명 연예계 도플갱어라고 하는데요.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이 닮은 스타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고의 탑스타들이 팬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시간, 바로 연예가 중계 게릴라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가수에서 제작자, 그리고 또 이제는 연기자로까지 도전에 성공한 분입니다. 신인 연기자 박진영 씨 만나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올해 초 우리나라 가요계를 강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라의 해체 위기였는데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가수와 소속사 간의 수익 배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연예가 중계에서 진단해봤습니다. 2011년 초 한국 가요계를 뒤흔든 카라 사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 카라의 멤버들이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연초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요계 고질적인 병폐, 스타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 속에 도마 위에 떠오른 가요계 수익 분배의 현실을 연예가 리포트에서 긴급 취재했습니다. 최정상 인기의 카라를 해체 위기까지 몰고 간 이번 사태, 그 갈등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갈등의 핵심은 수익금 배분에 있습니다. 가수 입장에서는 수익금 배분율이 너무 낮다. 살인적인 스케줄, 그리고 또 돌아오는 것이 적을 때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지난해 일본 오리콘 연간 랭킹 2010에서 신인 가수 매출 총액 1위를 차지한 카라. 총 8장의 앨범으로 약 1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80억 원 중 카라 개개인에게 돌아간 수익은 약 300만 원이란 일부 보도로 파문이 일었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300만 원은 그 음반 판매금 180억 원에 대한 수익 분배금이 아니고 일본의 한 편의점 체인과 진행했던 이벤트에 대한 개런티 수입입니다. 그 음반에 대한 수익금은 그 분배율 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 배분에 따른 이런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돌 그룹들의 화려한 해외 진출 그 이면에 숨겨진 일본 유통사와 국내 소속사가 맺은 수익 배분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방송과 일본의 자본 속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은 카라나 DSP, 즉 우리 기획사 것이 아니라 일본 거예요. 불공정하게 계약을 맺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본 업계의 그런 관행, 오래된 관행. 그렇다면 아이돌 열풍 속에 국내 가요계의 수익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인기 절정의 가수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소속사를 상대로 이 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소속사 처우에 관련된 불만이 표면적인 이유라면 근본적으로는 한국 가요 산업의 비효율적인 생산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타 가수의 경우 한국은 높은 인기에 비해 활동량은 과도하고 수입도 이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인일 때는 그 분배율에 대한 그런 실감을 하지 못하다가 뜨고 나서 보면 내가 너무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 계약서 조항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가수는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가요계 음반 시장의 축소로 음반 판매량도 예전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음반기획사에서 가수에게 한 음반 수익금의 5%에서 7% 사이를 지급하는데요. 10억의 수익을 올렸다면 5%라고 하면 한 5천만 원 되겠죠. 만약에 5인조 그룹이라면 1인당 1,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음원이 강세, 그러나 가창 실현자인 가수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인데요. 시음이라든가 또는 음원 수익 분배, 이런 것은 사실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가수들 입장에서는 기대하지도 않는 거고요. 따라서 국내 가수들은 음반, 음원, 공연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주 수익원이 공연이기 때문에 적지만 압축된 활동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음원 판매와 행사가 주 수익입니다. 또 음원과 행사는